나중에 돈 벌었다가 다 까먹는 이유가 뭐냐면 뭐야?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 커져 시드가. 걔네들의 매출액은 매년 올라간다고. 왜? 아이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치. 그 가격이 올라서 매출액이 오르면 시총이 오르고, 시총이 오르면 그치. 이 시총을 지수화한 지수는 오른다. %에서 안 팔아. 200%에서 팔아. 요런 것들만 하나만 잘 해놔도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놀러 다 다니면서도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 계좌에서 1억 3,600. 그래서 멀리 갈 준비했지. 10배까지 끌고 갈 거야. 템베거를 먹는 거를 내가. 야호! 야, 씨, 나는 자연인이다. 완전 느낌 나본데, 여기. 와, 봐봐, 야. 독수리가 날아다녀, 보냐. 봐봐. 와, 매. 공기가 달라부려야. 와, 매. 야, 요즘 부자 트렌드는, 야, 저기 봐라. 조상 뷰를 모시고 산다. 한강뷰 아니에요, 야. 네가 돈 많이 벌어갖고 배당 딱딱 몇백만씩 받으면서 빠이어줘. 그 사람 섭외해달라며. 갖고 내 친구 지금 찍으러 왔냐? 갖고 이 전쟁통 속에서야 580% 수익이 났어. 얘만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야. 구독 누르면 부자 되는 거지? 그러지. 친구야! 깜짝이야! 잘한다. 먹이로나 고생했네. 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깜짝이야. 아니, 돈 벌었으면 그만하지. 뭔 농사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 땅 놀리면 죄받아. 아, 진짜? 난리나, 여기 동네 할머니들한테. 와, 매. 풀 안 뽑아도 혼나. 아, 진짜? 내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니야, 여기. 산마늘 잘하고 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산마늘. 저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명이나물이에요. 아, 이거. 저 잎이 장아찌를 담그면 명이나물이 되는 거야. 고깃집에서 먹는. 친구야, 나 오늘 술 한잔. 그럼 뭐 저거 맛있는 거 좀 주라. 다 해놨어. 그리고 저기 일로 와봐. 이 뒤에 여기. 어딜 막 데리고 갔어. 난 장어도 안 올라와봐. 싫었는데. 두릅. 자연산. 아, 두릅이 원래 긴 거구나. 여기도 잔뜩 있잖아. 아, 이거 다 두릅이야. 네, 야생에서 나는 거야. 내가 키운 게 아니야. 야, 명수가 직접 갖고 오는 거야? 야. 자. 야, 좋다, 좋아, 좋아. 뭐야. 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다 내가 했다는 거야. 아, 진짜? 우리 와이프 손 없이. 아, 진짜? 우리 와이프는 안 해. 이런 거. 아니, 그 얘기를 안 하냐. 명수, 너는 홍보할 줄을 모르냐. 너 그 책 돈 안 벌겠다면서. 책 인쇄는 이제 결식아동하고 유기동물 단체에 다 기부하는 걸로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이제 했으니까. 잘했어. 어렸을 때 또 밥을 굶어봤기 때문에 이 배고픔이 뭔지 알지. 주가가 막 오르면 막 몇백 프로, 800%, 1000%까지 갔다가 다시 막 제자리까지 오는 종목들을 난 많이 겪어봤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남는 건 허탈함밖에 안 남았단 말이지. 근데 그게 무서워서 뭐 20%, 30%, 50%에 자꾸 빼다 보면 자산이 되진 않아. 잠깐 돈은 될 수 있어도. 근데 우리가 또 물리면 버티잖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커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나만의 어떤 뭐 매매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거든. 그래서 뭐 100% 원금 회수법,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 그다음에 현금 회수하는 방법들, 어떤 이격을 이용해서 이런 매매법들을 내가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자산이 불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것 같아. 작년 올해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운이 좋았어. 심지어 그 미국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 그 소프트웨어주들이 좀 안 좋으면서 그 미국장 조정이 오기 전에 또 바로 직전에 또 현금을 한 30% 확보하면서 미국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았고 국장에서도 원래 내가 투자를 잘 안 했거든. 국장은 국장은 투자하지 마라. 이건 너무 시스템적으로 안 좋은 환경에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속어서 죄송합니다. 양아치들이 너무 많다. 괜찮아. 금융당국들하고 뭐 기업들하고 다 짬짬이다. 뭐 물적 분할부터 뭐 상속부터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정말 비판을 많이 했어요. 국장 투자하지 마라. 그래도 PBR이 그러니까 더러운 걸 네가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지. 워낙 나도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PBR이 0.8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조금 약간 이렇게 찍먹할 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 0.9 이하에서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최저 15% 이상 수익이 난다가 이게 약간 공식 같은 거야.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 세계에선. 그래서 PBR이 0.9 깨졌을 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0.8이 깨지는 거야. 달러를 원화로 바꾼 다음에 들어왔지. 24년 12월 달에. 그래서 25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지. 그래서 국장이 갑자기 천지개벽을 하네. 그러면서 올해 수익률도 거의 한 570%, 80%? 지금 나고 있어서 지금 양쪽으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일이 좀 많지. 분석을 할 때 뭐 기업 분석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은지,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은지를 보거든. 그렇지, 섹터. 그래서 내가 이제 표현하기 주도주라고 그래. 근데 누가 봐도 주도주는 반도체였어. 근데 지금이야 당연하게, 그럼요, 끄덕끄덕하지만 작년 초만 해도 사람들이 안 그랬단 말이야. 그때까지도 배터리 했다고 사람들은. 그래갖고 다 물려봤어. 그때부터 내가 설파했지. 반도체가 메인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포트에 없는 실수를 하지 마라. 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반도체 포트가 많고 국내 ETF로도 반도체 포트를 갖고 있고 또 해외 ETF로도 갖고 있고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 같은 것들도 포트를 채웠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도 또 수익이 많이 났지. 그래서 나 네 그 한마디에 와봤어. 네 580% 수익 났다며. 뭐예요? 그거 빨리 공개해봐. 그냥 그거였어요. 그냥 어차피 국장이 PBR이 0.8 이하가 깨졌으니 주도주에 투자하면 되는데 주도주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산업이 몇 개 안 돼. 그래. 코스피가 간다 이 꼴은 뭐냐? 반도체가 간다야. 아하. 이게 우픈 현실이네. 응,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이 30%인데 뭘 자꾸 딴 데를 찾아. 근데 다른 것도 찾을 수 있지. 내가 추천했던 건 뭐냐면 반도체, 송배발, 그리고 초창기엔 증권이었어. 송배발이 뭐야? 송전, 배전, 발전, 인프라. 그래서 요 두 개에서만 해라. 딴 거 하지 마. 딴 애들이 막 꼬셔도, 이쪽에서 갑자기 상한가하고 막 꼬셔도 여기다가 돈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근데 다른 애들은 큰 돈을 못 넣어서 어차피 돈 못 벌어. 근데 반도체 주도주 섹터는 돈을 넣어놓을 수 있잖아. 신용도 쓸 수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네 방송이니까 처음으로 오픈하는 건데. 다 해. 그런 거 하라니까. 와, 좋아. 내 방송에서도 얘기 안 한 거야. 해라고. 최근에 이제 뭐야. 삼성전기를 좀 이렇게 신용으로 해서 좀 먹었는데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술 좀 더 먹어라. 먹어야 막 나오겠다. 네. 원샷이다. 두 번째잖아. 에휴. 너무 좋다. 자연에 오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쟁 이슈든 어떤 이슈든 꼭 이슈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와. 어떤 놈들은 떨어져서 회복을 못하고 어떤 애들은 지수만큼 회복을 해. 근데 어떤 놈들은 지수 이상 날라가. 근데 이런 애들이 보통 주도주거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함정이 있어. 그래, 자, 함정. 이 이슈 때문에 오르는 것들을 사면 안 돼. 예를 들면 전쟁. 오일 관련주들이 지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도 이거는 이슈 때문이지 진짜 얘의 모멘텀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야. 뉴스 보고 환장하지 말라고.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주도주 섹터는 뭐라 그랬어? 칼럼들은. 그치. 뭐라 그랬어? 반도체. 그렇죠. 우리 감독님 다 하셨어. 반도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시 반도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찾냐면 시총 상위주를 1등부터 100등까지를 차트를 다 눌러봐. 그리고 코스피 지수랑 비교하는 거야. 근데 지수보다 강한 애들이 있어. 소팅을 해. 한 10개, 5개 소팅을 딱 해내. 근데 이 테마에 해당되거나 전쟁 테마, 뭐 방산 테마에 해당되는 애들 걸러내. 그러면 한 2개밖에 안 남아.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였어. 근데 그러고 나서 시용을 딱 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10%, 그 다음날 9%. 오늘도 떴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도 한 4% 이상 떴을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는 거야. 요런 것들만 하나만 잘 해놔도 농사 짓고 직장 다니고 놀러 다 다니면서도 수익 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힘들어하고 돈을 잃는데 오히려 이런 횡보 구간이 오면 긴장해야 돼. 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이럴 때 평상시에 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다가 이럴 때 몇천만 원, 억씩 버는 거야. 오히려. 담을 수 있다, 이제? 오히려. 왜냐면 시장이 인정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종목 분석이니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거 잘 안 봐. 왜냐면 이미 시장이라는 이 살아있는 동물이, 돈이라는 동물이 다 알려줘.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 재밌어. 우리는 어차피 못 맞춰. 시장이 보여주는 그대로 인정하면 돼. 근데 잡주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시총 상위주만 하는 거야. 코스피하고 비교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니까 조심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사지 말고 이렇게 확실한 뭔가 왔을 때는 베팅하란 말이야. 1억, 2억, 3억, 5억 질러. 돈이 없어 신용으로 질러. 왜? 승률이 높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반드시 내 생각이 틀렸을 땐 잘라줘야 돼. 못 자르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 난 자를 자신이 있으니까. 난 무조건 자르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운영하면서 자르는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양봉이 뭔지.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코스피 지수도 횡보할 거잖아요. 근데 이 전 고점을 못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차트의 제일 꼭지 부분을 못 넘어요. 예, 우량주만 투자하니까. 그죠? 근데 코스피 지수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못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이 꼭지를 넘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꼭지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꼭지를 넘어섰던 양봉 있죠. 이렇게 뽕 하고 뚫고 올라온 양봉, 전 고점을 완전히 넘긴 이 양봉을 깨면 손절이에요. 무조건. 차트 보면은 차트 공부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음봉과 양봉 막 이런 거 있다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횡보 상태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찾는 거야. 시간 나면. 그래서 어떤 놈이 신고가 하나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 노이즈들, 잡주들은 하면 안 돼. 자신만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것도 원칙이야. 딱 요것만 하겠다라고 해서 대신에 뭐야? 베팅하는 거야.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자질구레하게 10만 원, 50만 원 뭐 벌었다가 100만 원 깨먹고 뭐 50만 원, 80만 원 벌었다가 300만 원 깨먹고 뭐 마이너스 50% 물려 있고 이러잖아. 이러니까 계좌가 자꾸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반대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소형주 같은 걸 투자할 거면 그냥 소형주를 적립식으로 사.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러면 소형주는 안 물려.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나 내가 자산을 좀 펌핑하고 싶다,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만의 어떤 기준, 이런 철학, 원칙들을 딱 가지고 베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목돈으로 먹어야 돼. 자, 보세요. 네가 선수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기간별 매매 손익이에요. 기간별 매매 손익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자, 25년 1월 1일부터 찍을게요. 너 이렇게 공개한 적 있냐? 없지. 너니까 보여주는 거야. 요 계좌에서는 3,200만 원 수익이 난 거야, 현재까지. 실현 수익이에요. 매도한 것만. 아직 갖고 있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네, 여기서 이 계좌에서 1억 3,600. 그 다음에 요 계좌에서는 9,800. 토탈 합치면 내가 원금이 4,600이니까 그거 대비해서 한 580% 정도 수익이 난 거지. 그리고 이제 계좌에 남아있는 게 있잖아. 지금은 이제 일 안 하고 전쟁 때문에 계좌를 거의 다 비웠어. 웃긴 건 폭락 직전에 비웠어. 아, 진짜? 그래서 올해는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죠, 내가. 요거 이제 반도체. 내가 왜 반도체 국내에서 ETF로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 그거 지금 203% 수익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지금 계좌를 너 갖고 중국 있고. 반도체는 어떻게 생각해? 중국 반도체도 난 좋다고 생각해. 그치. 하고 있어. SMIC. 홍콩으로 그럼 투자하는 거지, 너도? 그치, 홍콩으로 투자. 그치. 그러니까 네. 저기 내국인은 저기 아니니까 우리가 네, 못하니까. 우리 홍콩으로 투자. 그럼 중국 ETF도 있잖아. 있지. 근데 중국 ETF는 없고 지금은 이제 중국의 히토류 난 좋게 봐. 히토류. 미국의 히토류, 중국의 히토류 둘 다 투자하고 있고 지금 수익률 미국 거는 200%, 300% 수익해서 200% 원금 회수법, 100% 원금 회수법으로 원금 빼놨고 중국의 히토류도 100%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 그래서 100%에서 원금 빼놨어. 그래서 다 수익금으로만 던져놓고 있어. 그래서 멀리 갈 준비했지. 10배까지 끌고 갈 거야. 텐베거를 먹는 거를 내가 우리 내 방송에서 육가장치에서 인증하기로 했어. 결국은 뭐 유세도 많이 나왔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한국 뭐 자부심으로만 뭐 한부심으로만 뭐 그럴 수는 없고 결국은 중국이 아무래도 많이 반도체도 많이 따라잡겠지. 중국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는 중국 내수만으로도 반도체가 모자라. 대단한 금액을 실어갖고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직장인들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원 벌는데 10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던져놓으세요.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2년, 3년, 5년 좀 묵히라고. 묵히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100만 원 투자한 게 나중에 하면 1,000만 원 돼 있고 2,000만 원 돼 있다니까요. 그래 왜 시간의 복리를 모르냐. 김PD 너도 문제야. 나도 맨날 숙성시키라 하거든. 아, 그러니까요. 숙성김치는 뒤지게 퍼먹으면서 왜 이렇게 주식을 숙성을 못 시키냐. 그리고 이 복리로 가져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 올렸을 때 500% 돌파했습니다 하고 인증을 올렸단 말이야. 근데 오늘 620%야. 그거 한번 올려줘. 네이버 카페 거기. 하루 만에 120%가 늘어난 거야. 우와.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복리의 마법이야. 그러면 주가가 하루에 120% 올랐겠냐고. 아니지. 이미 500%가 올라 있으니 20%가 오르면 2, 60이 120%가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리의 마법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리의 마법이 뭔지 몰라. 이렇게 누적 수익률을 쌓아놨을 때 내 원금 대비 10%만 오르면 10배씩 오르는 거야. 막 2배씩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펀드들 자랑하는 게 누적 수익률을 그렇게 해서 네. 수익률이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거든. 맞아, 막 맞아. 200% 수익률. 근데 누가 들어갔을 때 200%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거든. 맞아, 맞아. 누적 수익률이니까요. 근데 키옥시아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2배가 된다. 그러면 난 수익률 1300%가 되는 거라고. 직장인분들이나 좀 투자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좀 오래 끌고 갔으면 좋겠어. 오래. 그러니까. 잠깐만, 내 막걸리 더 가져올게. 여기 있어. 많이 있어.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여기 있다니까. 많이 있어. 아니, 이게 찌꺼기라 이제. 그래. 하나 더 그러면. 아니, 머리 아파도 나중에. 맞아. 나랑 똑같이 먹네. 막걸리 하나만 더 줘. 이렇게. 나는 시간이 결국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10년 전부터 직원들한테 야 네가 2년 동안 계속 ETF랑 펀드 넣어라. 네가 넣는데도 내가 수익률 마이너스 오면 내가 보존해 준다 하거든. 너무 좋다. 이런 게 또 대표지. 근데 이제 나는 한 가지 좀 호동이 말에 첨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방금은 약간 투자에 어떤 좀 경험이 많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얘기한 거고 그래. 초보자분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잃고 싶지 않아. 지금처럼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미국 투자를 내가 계속 권하거든. 지금 국장이 좋은데도 무조건이지. 왜냐면 50%는 미국장을 투자하라 그래. 왜냐면 패권 국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 왜냐면 돈을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잖아. 미국 지금 저렇게 발광하는 이유가 뭐야? 전쟁 일으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엔 패권 때문이잖아. 근데 그 패권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메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이잖아. 뭐야? 무제한 돈을 찍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 돈을 찍으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 정도를 이제 초등학생도 알아, 우리나라에서. 그죠? 결국엔 뭐야? 저렇게 패권을 가지면 돈을 더 찍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돈을 찍으면 돈의 가격이 싸지니까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자산이라는 건 부동산 주식이란 말이에요. 주식도 실물 자산이니까. 그래서 미국에 어떤 종목을 투자해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근데 지수,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일반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는 뭐 SPY나 뭐 QQQ 이런 것들을 밑에 일정 부분을 깔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섹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라고 시켜. 호동이도 한번 말해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뭐 앞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다 할 것 같아. 그치? 초등학생 때 AI라든지 그치.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래. 요즘에 최근에 뭐 반려동물 이런 것도 좋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미국엔 ETF 다 있어, 놀랍게도. 우리나라엔 잘 없지만. 그러면 지수를 밑에 깔고 그런 ETF들을 위해 최근에 전력 인프라도 좋아. 재작년부터 전력 인프라를 메인으로 밀고 있거든, 나는. 전력 인프라를 무조건 해라. 뭐 라고 해서. 원전중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하고 이제 이렇게 좀 유틸리티 쪽. 아까 송배 그거 그렇지, 말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미국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걸 위에다 깔아.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개별주를 하라 그래. 개별주는 뭐야? 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있으면 확 날아갈 만한 거. 그러니까 나를 예를 들면 키옥시아 홀딩스 같은 거. 요번에 이제 HBMA에서 HBF가 간다 막 떠들잖아. 그러면 가나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왜 가는지. 그러면 이게 갔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은 누군지 제미나이한테 좀 물어봐. 제미나이가 다 대답했죠. 나도 제미나이랑 엄청 일해요, 요새.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오고 그다음에 키옥시아하고 샌디스크 나오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가 ETF로 투자하고도 있고 뭐 D램으로도 투자하고 있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키옥시아하고 샌디스크를 봤더니 애들이 바닥에서 한 400%에서 500%가 올라오긴 했어. 겁나서 못 사더라고. 근데 난 이게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래서 베팅했지. 그래서 키옥시아가 이미 500% 올라 있는 상태에서 베팅을 했고 거기서 100%가 올랐을 때 이게 바로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이거든. 여기서 원금을 빼버려. 이야, 잘했다. 100%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0만 원이 됐어. 1,000만 원을 빼버려. 그럼 이거 번 돈이지. 명수는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재밌네. 이게 번 돈이잖아. 그치? 이게 오늘 너랑 지금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 635% 수익 나고 있어. 이야. 이게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이야. 내가 만든 매매법이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왜 자꾸 많이 수익을 못 내지? 이렇게 끌고 갔다가 제자리까지 올 때 손해를 보고 팔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실수를 하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조금 먹고 파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나중에 또 너무 오래 버텼더니 얘가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와. 그럼 이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가 뭔가 협상을 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이제 원금 회수, 영원히 이기는 매매법을 발견한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는 이제부터 약간 턴 어라운드 되는 애들이야.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이만큼 뜬 상태에서 내가 샀잖아. 겁내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바닥에서 뜨는 종목 같아. 그러면 얘는 100%에서 안 팔아. 200%에서 팔아. 왜냐면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이 돼. 이때 원금을 빼내면 2,000만 원이 남아있잖아. 시드를 좀 크게 해서 조금 더 약간 뭐랄까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1,000만 원에서 불어나는 것보다 2,000만 원에서 불어나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쪼개서 매매를 하는 거야. 최근에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소니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국의 SMIC 이런 것들 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기본 뭐 200, 400, 500%씩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너무 좋다. 그러고 있다가 주가가 예를 들어서 40%막 60%씩 폭락이 나와. 그러면 더 사. 망하지 않. 내가 얘기했잖아. 반도체가 없어질 것 같아. 안 없어진다니까. 명수랑 진짜 할 얘기가 내가 근데 수익률은 좀 희석이 되겠지. 그러면 아깝지. 막 400% 수익 났던 게 원금 회수법으로 원금 빼내고 희석하면 막 130% 줄어들어. 하지만 그래도 사는 거지. 최근에 소프트뱅크도 그래서 다 팔았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했어. 왜냐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챗GPT 그런데 투자했다가 좀 투자금이 좀 너무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 손정희 회장이.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가 됐어. 근데 나는 AI는 이미 정해진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캐펙스 투자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 근데 그 중심에 있고 그 펀드를 이끄는 게 또 소프트뱅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이제 지금 사들어가고 있어. 명수야, 너는 HBM, HBF라고 지금 그쪽 넘어간다고 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쪽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 그쪽 HBF로 그쪽 관련된 산업, 한국이나 미국. 근데 나는 반도체는 다 좋다고 봐. 왜냐면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HBM도 마찬가지고 HBF도 마찬가지고 뭐 실리콘 포토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GPU 그리고 최근에 CPU까지 또 뜨고 있어. CPU도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마다라고 이렇게 가름말 타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일반 투자자들은 막 딥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또 더군다나 그런데 막 딥하게 집중한다고 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시장이 커지는구나. 그러면 반드시 내 포트의 일정 부분이라도 거기다 발을 걸쳐 놓는 거야. 그게 어떤 종목이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볼 수 있거든. 그렇지. 이제 반도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 내가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일 때 30만 원 간다 그랬거든. 우리 강의할 때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작년에 이제 책 쓸 때 내가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삼성전자는 그때 이제 엔비디아 시총이 한 4천조 됐거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시총을 넘어설 거라고 그랬어. 이야,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네. 당연하지. 왜냐면 그게 시장을 팔로우해서 계속 투자하다 보면 보여. 나 같은 사람도. 나는 반도체 전공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공계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투자를 계속하면서 종목을 가지고 있고 돈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계속 보게 돼. 근데 일반 이런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덕후분들, 그쪽에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분들, 박사님들 이런 방송들을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 걸 보다 보면 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실히 좀 생기지. 그래. 그래서 명수야, 네가 나와준 게 너무 고무적인 게 좋은 게 뭐냐면 너의 그런 안목이 너도 공부하면서
생겼잖아. 우리 구독자들도 이제 이런 안목이 점점 생길 거 아니야. 신압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 전략으로. 이거를 공부해서 오케이 나 이해했어 내일부터 이렇게 할 거야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종목을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 아까 호동이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망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잖아. 일단 많이 사보라 그래. 포트폴리오를 좀 줄여야 되고 압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나중이야. 일단 많이 사봐. 나처럼. 일단 경험하라고. 나도 종목이 많을 때 120까지 있었거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종목은 날아가고 어떤 종목은 맨날 행보하고 어떤 종목은 막 죽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게 돼. 아, 현재 산업이 얘네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러구나를 자연스럽게 나중에 알게 돼. 투자를 하다 보면 여기서 투자를 해도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내가 들어와도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몰라. 한 여기쯤 오면 과열권에 오면 그때부터 온갖 전문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떠들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분석이 되거든.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돼? 보통 꺾여. 맞잖아. 근데 종목을 여러 개 분산해 놨으니 한 종목에 들어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꺾였을 때 겁내지 말고 사는 거야. 내가 이제 엔비디아 투자할 때 그렇게 투자를 했거든. 엔비디아 투자할 때 처음에 200만 원으로 시작했어. 한 종목에 200만 원으로 투자 시작해서 그 200만 원에 가다가 중간에 60% 하락이 나왔을 때 500만 원 늘렸고 그게 반등이 나왔을 때 원금을 뺐어. 그러고 나서 쭉 끌고 가다가 이제 뭐 코로나 폭락장이니 뭐 마이너스 40% 60% 폭락이 또 왔었잖아. 그때 이제 2천만 원을 넣어갖고 갑자기 확 늘린 거야. 근데 왜 나중에 이렇게 많이 오른 뒤늦게 돈을 많이 넣냐면 이때는 겁이 나고 내가 이 종목이 좋다는 건 알지만 확신이 없잖아.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어때? 엔비디아가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걸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 이미. 근데 그렇게 다 안 다음에 너도 늦지 않아. 대신 뭐야? 그때 비중을 더 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2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엔비디아로 막 6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의 수익을 냈거든. 근데 그러면 원금 대비 수익률이 몇 퍼센트? 거의 뭐 30배 정도 수익을 낸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종목들을 많이 본인이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가면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게 솔직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뭔가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고 이해력이나 문해력이 딸린다고 생각 안 해. 근데 그러면 왜 돈을 못 버냐? 왜 못 보는 거야 도대체? 남의 정보로 투자를 한다고.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못 들고 가. 마이너스 20%가 빠졌어. 이걸 못 들고 간다고. 더 살 용기가 없다고. 맞잖아. 이게 남의 거라 그래. 자기 확신이 있으면 이걸 들고 갈 수 있다니까. 오히려 더 사야지, 나처럼. 근데 못 사. 근데 이번에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마이너스 43%거든, 고점에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많이 빠지고 있잖아. 지금 사야지. 물타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물타기라고 표현 안 해. 왜냐면 이미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살 거를 미리 갖고 있었으면 물타기라고 하잖아. 그냥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거야? 매집의 한 구간인 거지. 왜? 난 이미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사야지라고 해서 처음에 진입할 때부터 비중을 조절해 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더 샀다 이거야. 그래서 고점을 돌파해. 그러면 여기서 기분이 좋잖아, 막. 돌파하니까. 근데 이걸 조절하지 않아. 난 어떤 원칙이냐면 또 하나,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뭐 원금에서 매매법을 팔아먹었어. 떨어졌잖아. 떨어졌어. 이렇게 해서 고점을 돌파해. 그러면 여기서 샀던 부분도 있지. 여기서 다시 다 현금화해. 비중을 높이지 않아, 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나중에 돈 벌었다가 다 까먹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 커져, 시드가. 그러니까 한 방에 무너지잖아. 뭐든지 말도 안 들리고 이제 이거는 무조건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을 탔어도 더 샀어도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샀던 비중만큼은 덜어내. 여기 있던 비중은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돼. 내가 하는 투자는 사실 되게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전업 투자자분들처럼 투자하는 거랑 좀 거리가 좀 멀어. 사실은 나는 약간 생활형 투자자야. 정말로. 그러니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뭐가 정답은 없어. 근데 나는 이런 투자가 맞더라고. 왜냐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종목에 매달려서 투자를 하면 내 인생이 투자밖에 없어. 종목밖에 없다고. 하루 종일 이것만 보게 된다고. 그래. 나도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 안 그러면 맨날 막걸리만 퍼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날 바꾼 거지. 잘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꾸니까 오히려 더 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나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참 미국 쪽에 가스 발전된 거를 좀 많이 늘렸어.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왜 침공했다고 생각해? 왜 때린다고 생각해? 진짜 핵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했잖아. 왜 납치했을까? 베네수엘라가 세계적인 큰 유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미국한테 괴롭히면 안 당할 거야. 근데 그러고 때린 데가 이란이야. 이란은 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걔네들도 산유국이고. 근데 걔네들이 뭘로 돈을 받아? 위안화로 돈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더군다나 싸게 팔아. 인도,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유럽을 잇는 이 경제 벨트를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뗄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그다음 어디에 집중할까?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경제 벨트를 엮어주고 나서.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은 에너지 패권을 갖고 오려고 하는 거야. 후르무즈 해협잖아. 얘네들 관심 없다. 우린 핵 포기만 하면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야. 나중에 봐. 미국이 분명히 후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예, 그래서 봐봐. 베네수엘라 갖고 오고 후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 전 세계 원유 시장의 패권의 70%를 본인들 손아귀에 쥐고 있는 거야. 페트로달러가 안 깨지는 거야. 페트로달러가 깨질까봐 지금 불안불안했었잖아. 아니야. 여전히 공고한 거야. 근데 본인들 자체도 쉐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산유국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앞으로 원유 가격 뭐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못 올린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앞으로 원유 가격 생각보다 낮게 유지되지 않을 거야. 베네수엘라나 이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나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득을 볼 게 뭐냐면 미국의 가스 에너지 회사들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미국의 가스 에너지 회사들,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는 회사들, 그거를 나르는 회사들,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 줄 수 있는 건설 회사들. 너무 좋다. 예, 그런 것들에 좀 투자를 좀 늘리고 있어. 그리고 최근에 내가 한 방송인데 반도체 송배발에서 내가 하나 더 붙였어. 뭐야? 건설. 건설이구나. 근데 이 건설 왜 붙이냐? 앞으로 원전, 그다음에 가스 인프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이 재작년에 사고를 좀 많이 쳤어. 그래서 가치가 되게 저평가돼 있어. 부실 시공하고 막 어느 회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건설 쪽 완전 절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주가가 좋은 위치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 미국 이란 사태가 단면으로 보면은 나도 그러니까는 그거 깊이 있게 내막 보니까는 결국 이거였더라고 이 새끼들이. 또 여기서 이 명수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또 뒤에서 보니까 에너지 관련, 그럼. 건설 관련 그럼. 이쪽에 또 갈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이 이런 게 재밌어.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니까 결국 뒤따라가는 것들, 그럼, 다 뒤로 가도 다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다 이 산업들이 계속 이제 성장해지는 거. 이렇게 겁이 나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내가 자꾸 왜 지수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자산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잖아. 그래. 자, 봐. 금이 한 덩이가 있어. 얘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야. 근데 어느 날 200원이 돼. 야, 금은 가만히 있는데 200원이 돼. 그럼 그래. 결국에 뭐냐면 돈의 양만 많아진 거야. 그지. 교환 가치만 달라진 거고 이 금은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 그치. 근데 뭐냐면 내가 왜 지수에 투자라고 하냐면 지수라는 거는 상위의 몇 개 종목들의 어떤 이런 것들의 시총을 지수화한 거잖아. 그러면 종목들은 현물이야, 현물. 즉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아까 금의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이 기업들의 가격도 이 본질의 가치와 상관없이 얘네들이 물건을 갑자기 더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은 10개를 팔지만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왜? 물건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애플은 끝났다, 매출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걔네들의 매출액은 매년 올라간다고. 왜? 아이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치. 그 가격이 올라서 매출액이 오르면 시총이 오르고 시총이 오르면 그치. 이 시총을 지수화한 지수는 오른다고. 즉 그치. 미국의 지수 투자가 왜 좋냐면 이 지수 이꼬르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0에서 1% 정도를 상승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은행에 넣어놨을 때 2%잖아. 그러면 미국 지수에 투자했을 때는 적어도 10에서 11%의 인플레이션 정도는 해지하면서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어. 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리고 은행에 넣는 분들한테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은행에 넣으면 2%를 주는데 은행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6%를 줘요. 잘 생각해봐요. 근데 변동성 때문에 겁나는 거잖아요. 그치. 은행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에 먼저 투자하시라고요. 내가 겁이 많이 나. 그러면 지수에 50% 이상 투자하세요. 난 나이도 젊고 아직까지 진취적이고 뭔가 투자해보고 싶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지수에 한 20%만 투자하시고 섹터에 30%, 개별 종목 50% 이렇게 본인의 어떤 구성비만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은 말이다. 예, 그래서 돈을 예금에만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잖아. 하지만 결국에 뭐냐면 이쪽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두려우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관리하면 돼. 관리하면 돼. 바이오족이 이렇게 된 거, 직장 은퇴하고 이런 삶이 너무 좋고 또 지금 120% 만족하지. 그치. 내가 지금 파이어를 했지만 알겠지만 난 이제 지금 뭐 육과장이라는 내가 투자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유튜브 하나 더 있어. 와이프랑 같이 하는 채널. 그게 이제 구독자 한 24만 정도 되거든. 근데 내가 그 채널을 왜 운영하냐면 너 파이어 했으면 놀아야지 왜 쉬냐라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야. 직장이나 뭐 이런 일을 할 때는 강제로 하는 느낌이잖아, 솔직히. 가기 싫은데 가야 되잖아. 근데 아씨야 때려치고 싶다고 회사. 근데 돈을 번다는 건 으이씨. 슈퍼카를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돈을 벌면 난 돈을 벌면 뭘 할 거야를 먼저 생각하더라고. 난 그 되게 잘못된 사고야. 돈을 벌면 뭘 할까가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벌므로써 뭘 안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야. 돈이 생기면 출근을 안 해도 돼. 그치. 두 번째, 만나지 않고 싶은 사람을 안 만나. 그 새끼 그 팀장 부장 그냥 만나기 싫은 그리고 거야. 제일
좋은 건 그로 인해서 감정 소모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나를 소모하는 게 줄어든단 말이야. 야. 이게 제일 먼저야. 아, 졸라 행복한데? 응. 야, 이것만 들어도 행복한데? 응. 김PD 이놈이 갑자기 파이어족 될란 거 아닌가 응, 보네. 응.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너. 다들 돈 쓸 생각부터 하고 앉아 있어요. 이뤄놓고 나시면 저처럼 또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다른 일을 했을 때 그게 노동으로 느껴지잖아요.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일을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게 돈까지 돼요. 참고로 이제 내가 서브로 운영하는 채널이 작년에 이제 그 우리 뭐 이렇게 세금 신고 하잖아요. 세금 신고할 때 서브로 운영하는 채널 1억 4천 신고했거든. 이야. 우리 직장인들이 나는 더 많이 파이어족이 돼서 진짜 너의 이런 행복한 모습을 많이 느끼고 싶다니까. 도와주라. 아니, 우리 구독자들은 직장인이 파이어 된 과정들, 될 수 있는 방법들, 노하우들. 방법들. 좀 이렇게 몇 장이라도 좀 있으면 좀 투척 좀 해주라. 좀. 오케이. 친구가 또 부탁을 하니까 그래. 특별히 전달됐으니까 댓글 남겨주세요.